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워낙 많아요. 여긴 정말 뭐 수능에 너무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 앞부분에서 개념 설명을 뭐 다시 할 수는 없고요. 뭐 고체는 화산시설물, 액체는 용암, 기체는 화산가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는 이 화산가스에서 뭐가 제일 많다? 수증기가 제일 많다. 2등은 뭐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머리 여유가 좀 되시면은 이산화황, 질소 이런 게 3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는 제가 바꿔서 뭐 이렇게 출제하거나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이 이 순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산재는 굉장히 작다, 2mm보다 작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은 다시 하진 않을게요. 근데 암석권과 연약권의 개념을 그 개념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석권이 대충 몇 킬로까지라고 했었죠? 네, 보시면은 약간 지금 좀 렉이 걸리네요. 이 지각과 최상부 멘트를 합쳐서 대충 100kg 정도까지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아래 100에서 한 400까지 살짝 멘틀이 녹아있는 연약권이 있어서 여기가 대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얹어진 100kg짜리 땅덩어리가 막 움직이면서 판이 부딪히고 수렴하고 찢어지고 발산하고 어긋나고 보존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암석권이 이 100kg짜리 땅덩어리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도 쪼개져 있는 것들을 다 판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석권이랑 판은 거의 비슷한 용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뭐 엄밀하게 구분하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잡고서 여러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포인트는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세기 지도를 봤을 때 1번부터 13번까지의 영역에 딱 찍었을 때 무슨 형 경계인지, 무슨 판들이 개입하고 있는지, 어떤 지형이 보이는지, 지진이 일어나는지 화산이 일어나는지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 한마디로 얘는 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멘틀 대류가 어떻게 된다? 올라와 줘야 애들 이렇게 벌려주죠. 올라와 줘야 애들 벌려준다. 그럼 올라와서 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기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찢어지면 대륙, 해양판이 찢어지면 해양으로 되는데 대륙판이 찢어지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긴 땅이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 얘가 이렇게 봉긋해지겠죠.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봉긋해집니다. 그러다가 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지는 모양.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양을 보면은 이건 무슨 모양이다? 해령을 그린 모양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문제를 풀 때도 요게 해령 모양인 걸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해령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열곡이에요. 근데 이 열곡이 여러 개가 쭉 생기는데 그게 하필이면 물 밑에 있으면 요걸 해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90, 11, 10인데 9번은 이 지역입니다. 9번. 여기를 딱 찍어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여기 무슨 형 경계죠? 화살표가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좀 더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무슨 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 무슨 판?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 그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지형은 뭐라 그랬죠? 열곡. 근데 열곡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쭈루룩 생겨서 열곡대. 여기 라인 보이죠? 여기 라인. 열곡대가 생긴다. 이 지형의 이름은, 이 대륙의 이름이 뭐죠? 이 대륙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어디에 있어요, 지금?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름이 동태평양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알겠죠?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9번입니다. 여기 대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산활동 있을까요? 있죠. 찢어지니까 마그마 생겨서 화산활동 있다. 지진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 근데 깊은 지진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거 정리 깔끔하게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워낙 중요한 문장이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나 이런 거 옆에 다 적어놓으라고 했었죠. 깊은 지진, 즉 신발 지진은 언제 생긴다? 해양판이 뭐 할 때? 수렴할 때. 너무 중요한 문장이니까 지금 빨리 별표 5개 치고서 적어 놓으세요. 신발 지진은, 깊은 곳을 긁는 지진은 해양판이 수렴할 때 생긴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지금 한 번 더 강조 드려요. 깊은 지진은 언제 생기냐면 해양판이 부딪혀가지고 쫙 아래를 막 화끈하게 긁어줄 때 생긴다고 했었죠. 이거를 외워놓으면은 깊은 지진 언제 생기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요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그래서 적으면서 들으시면, 아까 방금 체크한 요 9번 영역은 무슨 형 경계예요? 찢어지니까 발산형 경계죠. 그러니까 신발
수령면 경계가 아니니까 신발진이 생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건데요. 10번 오른쪽 위에 저 섬 이름 뭐라 그랬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도 보시면은 사실은 잘 안 나오긴 한데 시험 문제 양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겠죠. 11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곳들만 제가 남겨놓을게요. 9번 여기는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체크를 따로 해주시고요. 여기 9번. 그리고 10번은 잘 안 나오지만 11번 너무 중요합니다. 요선. 이거 뭐라 그랬죠? 일단 이 앞바다, 우리 앞바다에 있는 이 바다 이름은 태평양. 이 정도는 알죠? 이 바다 이름은 대서양. 여러분 5대양 6대주 들어봤죠? 5대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구에 5개의 큰 바다가 있다. 지금 2개 나왔죠. 태평양 1번, 대서양 2번. 3개 더 찾아봅시다. 그렇지. 여기 큰 바다 이거 보죠. 인도 앞바다에 있어서 인도양. 바다 2개 어디 갔지? 그렇죠. 북극해, 남극해에서 5개. 좋은데. 훌륭합니다. 그러면 5대양 5개 바다는 찾았고 6대주 6개의 큰 대륙은 어딜까요? 하나씩 해볼까요? 아시아 우리 사는데. 또 그 아래에 오스트레일리아 쪽, 그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잠깐만 남극이 빠진 것 같은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6대주가.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린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저 대서양의 가운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일까봐.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무슨 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 무슨 판과 무슨 판? 이번엔 해양판과 해양판이지. 양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에서 찢어지면은 어떤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열곡대긴 한데 물 밑에 있으니까 해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령이 만들어져서 이 친구는 지금 어느 바다에 있어요? 대서양.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얘 이름은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어렵지 않죠? 대서양 중앙해령. 이거 말하는 거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바다가 대서양이 원래 고생대는 없었어요. 판게아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판게아? 네, 판게아는 예전에 이게 다 지금은 찢어져 있지만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라는 백예너 아저씨가 했던 얘기인데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 1 교과서 첫 페이지 펼치자마자 나오던 게 판게아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지만 거기서 어떤 얘기를 주요하게 하냐면 대서양이라는 바다는 고생대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판게아가 찢어지면서 중생대에 열린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중생대에 열린 바다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찢어졌으니까 화산 있을까 없을까? 화산 활동? 있어요. 지진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깊은 지진이 있을까? 없다고. 왜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깊은 지진 언제 생긴다? 그쵸? 해양판이 수렴할 때인데 지금 얘는 무슨 경계예요? 발산이니까 깊은 지진이 없다. 할만하죠? 그 다음에 수능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데 또 하나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렸죠. 요 섹션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12번 영역 볼게요. 12번 여기 12번 보면 화살표가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형 경계일까 12번?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 무슨 판과 무슨 판? 바다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 이름은 해령.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12번 요 라인 이거는 해령이에요. 근데 지금 해령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무슨 바다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태평양에 있는데 태평양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 이름은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 화산활동 있을까? 찢어지니까 피나죠? 마그마 올라오죠? 화산활동 있습니다. 지진 있을까? 있는데 깊은 지진이 있을까? 없다고요. 따라오고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능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산형 경계는 정리 다 해드렸고 두 번째로 알려드렸던 게 보존형 경계였습니다. 보존형 경계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은 어디라 그랬었죠? 샌 안드레아스. GTA 아니면 영화 홀리우드 영화 있었죠. 그 드웨인 존슨 아저씨 나오는 샌 안드레아스. 한마디로 지역은 얘는 어딜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 미국.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온 건데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보존형 경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명한 게 샌안드레아스. 여기 미국 앞바다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화살표 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더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보존형 경계 어긋나죠. 판이 어긋나니까 지진 있을까 없을까? 지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있죠. 이 보존형 경계에서 뭐는 없다? 그렇지. 여기 화산활동 없다. 여기 화산활동 없다는 꼭 적어 놔야 됩니다. 이거 선배님들이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실수 많이 한 포인트들 다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산 없습니다. 저기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 총정리 때 해드릴 건데 여기서 나오는 지형은 뭐 변환이동단층, 변환단층, 주양이동단층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가 볼 땐 통합과학 수준에서 아직은 몰라도 되지 않나. 그래서 설명은 드릴 건데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는 지진은 있다 없다? 있다. 깊은 지진이 있을까? 없어요. 그냥 긁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깊은 지진은 언제 생긴다? 해양판이 수렴할 때. 해양판이 수렴할 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찐막.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수렴형 경계였죠. 부딪히는 거. 수렴형 경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판들이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멘틀 대류는 이렇게 하강해줘야 애들이 가까이 가서 부딪히죠. 그래서 여기 멘틀 대류의 하강부 별표 칠하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면은 둘 중에 뭐가 내려갈까? 밀도 큰 판이 내려가죠. 그러다 보면은 뜨거운 데로 가니까 판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하는 곳이다. 체크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좋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왜 헷갈리냐면 대륙판이 부딪힐 수 있고 대륙판 해양판이 부딪힐 수 있고 해양판이 부딪힐 수 있어서 복잡한 것뿐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죠. 제가 개념 설명하듯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륙판은 두께가 어떻다 그랬죠? 두꺼워요. 그래 대신에 밀도는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뭐로 비유해드렸죠? 햄버거, 빅맥, 그죠? 그래서 햄버거 두 개를 부딪힙니다. 빵, 잘 봐. 빵 부딪히면은 제 손가락 위에 보세요. 빵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다시. 빵 이렇게 올라가죠. 이따가 꼭 한 30분 뒤에 맥도날드 가서 꼭 해보세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우리 빅맥 사서 습곡산맥 실험해보자. 빵 하면은 이제 킹 빅맥이 되겠죠. 둘 중에 이긴 사람이 하나 먹으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산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산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산맥 이름이 뭐다? 습곡산맥이다.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좋아요.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산맥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기서 여러분 선배들이 실수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꽝에서 올라가서 만들어진 이 습곡산맥에서 지진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데 깊은 지진이 있을까?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깊은 지진은 언제 생긴다? 이제는 지루해. 그죠? 해양판이 수렴할 때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수렴하잖아요. 근데 여기 해양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륙과 대륙이에요. 대륙과 대륙이니까 여기는 중발까지만 생기고 신발 지진은 없다. 또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게 뭐라고 했죠? 화산활동 있다 없다? 여기 화산활동 없다. 선생님 이상해요. 어떻게 화산활동 안 생겨요? 잘 보세요. 이번에 엄지손가락 보세요. 빅맥 두 개 부딪힙니다. 엄지손가락 어떻게 돼? 더 아래로 내려가죠. 분명 더 뜨거워지죠. 그래서 마그마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말하는 화산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마그마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위가 너무 두꺼우니까 못 나와. 그래서 화산활동이 관측되지 않았어요. 화산활동이 없다. 알겠죠? 이번엔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거 해보겠습니다. 해양판은 어떻다 했죠? 두께가? 얇아요. 대신에 밀도는 좀 커요. 그래서 약간 단단하지만 얇은 뭐 추러스 같은 거 생각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양판 두 개가 이렇게 박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 그쵸? 뭔가 하나가 내려가야 될 텐데 그게 누가 내려가는 거예요? 밀도 큰 게 둘 중에 어떤 놈 하나는 더 크겠지. 예를 들면 얘가 더 크다고 하면 박아.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밀도 큰 게 얘를 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잘 보시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한쪽이 싹 들어가면서 수심은 어떻게 되는? 깊어져. 수심은 물 위에서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 더 말려 들어가면 수심이 깊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지형 이름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해구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8번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는 1300m, 1100m, 11,000m, 12,000m 이래요. 그러니까 11km, 12km 엄청 수심이 깊다. 그래서 이 수렴형 경계가 재밌는 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박을 때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만들어지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막을 때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깊은 지진 있을까? 있어요. 왜냐하면 해양판이 있는 수렴형 경계니까 여기는 신발까지 생긴다. 화산활동 있을까? 있어요. 왜냐면은 박아서 쫙 들어가니까 여기서 녹아가지고 걔가 마그마가 돼서 올라오면은 화산활동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서 한번 1번, 2번, 8번 지역 보겠습니다. 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는 수능에 계속 기출됐던 부분이라서 안 지우고 일부러 두는 거예요. 1번도 수능에서 많이 나와도 됩니다. 딱 보시면 여기가 이 섬 톡 튀어나온 거 이거 뭐죠? 어느 나라죠? 이 섬이 아니죠. 이거 인도. 이 인도가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판이랑 박는 요쪽에 1번이 체크되어 있는데 화살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죠. 무슨 판과 무슨 판이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인데 여기에 있는 1번 이름은 뭐다? 히말라야고 이건 무슨 산맥이다? 습곡산맥이다. 그렇죠? 습곡산맥. 히말라야는 대표적인 습곡산맥입니다. 빅맥 빡 이렇게 해서 올라간. 그래서 이 친구는 지진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깊은 지진이 있을까? 없다. 중발까지만 있다. 화산활동 있을까? 없다. 오케이. 굿. 너무 잘해. 그 다음에 2번은 잘 안 나와요. 여기
알프스 소녀 하이디 들어봤어요? 유럽 전래동화죠. 유럽에 있는 이렇게 꼬라박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알프스 산맥인데 잘은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8번 요지점. 요지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연습해 보자. 여기 이렇게 꼬라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죠. 무슨 판과 무슨 판?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의 이름은 해구. 그래서 여기 8번 여기 요 라인에 뭐가 있다. 요 라인에 여기 그치 여기 요 라인에 마리아나 해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지진이 깊은 지진 있다 없다? 있다. 화끈하게 해양판이 수렴하면서 다 긁어주니까. 대신에 화산 활동 있다 없다? 화산 활동도 있어요. 깊게 들어가서 마그마가 녹여준다. 됐죠? 8번은 시험 문제 막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제일 깊은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띄워놓긴 할게요. 지우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인데요. 지금 대륙판은 빅맥이라 했고 해양판은 추러스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를 박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 누가 커요? 해양판 추러스가 크죠. 어떻게 되죠? 얘가? 여기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 내려간다는 걸 좀 유식한 말로 섭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입.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시면 잘 보세요. 팡 부딪혀가지고 밀려 내려가면 엄지손가락 어떻게 돼? 엄지손가락? 같이 따라가죠. 수심이 깊은 지역이 만들어지죠. 쫙 딸려가면서.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구.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대해 수렴형 경계에서 해구가 생깁니다. 또한 이번에는 이 위쪽 보세요. 빅맥이랑 해양판이 만났습니다. 추러스가 쫙 말려가면서 위 손가락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덮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바로 뭐다? 스콕산맥. 아까 같은 맥락에서 스콕산맥이 만들어진다. 다음 시간 총정리할 때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지형으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요. 로키, 안데스, 칠레, 페루, 일본, 필리핀, 알류산 열도. 근데 포인트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결국엔 외우게 되겠지만 그 전에 지진, 깊은 지진이 있다 없다? 있다. 해양판이 있는 수렴형 경계잖아요. 해양판이 있는 수렴형 경계니까 깊은 지진 생기고 신발까지. 화산이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쫙 내려가서 녹아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 활동 있다. 그래서 지금 3번부터 7번까지 보여드리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진짜 단골 지역은 여기입니다.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옛날 3점, 그러니까 여러분은 2.5점이겠죠. 이 지역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어렵게 나오고요. 여기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거는 어렵게 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힘들까봐 살살 내는 거예요. 근데 세게 내자면 제가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 다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부터 저한테 10분 동안 시험 문제 내라고 하면 여기서 한 10개 이상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림을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 여러분 2년 동안 시간 많잖아요.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형광펜 체크해드린 주요 부분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라. 근데 여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이 아래가 정말 또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씩 볼게요. 3번은 아까 잘 안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 4번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 8번 여기 종합 선물 세트인데 개인적으로 둘 중에 더 중요한 곳 어디냐고 하면은 이 오른쪽 아래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강력한 문장 하나를 알려드렸거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4번을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A. 그럼 여기는 무슨 형 경계죠? 그림 잘 안 보일까봐 제가 화살표 다시 그려드리면 좋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무슨 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죠. 무슨 판과 무슨 판? 대륙, 그쵸.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예요. 그러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뭐 해구나 뭐 스콕산맥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둘 다 나타나거든요. 이때 깊은 지진이 있다 없다? 있다. 화끈하게 막 밀고 들어가니까 해양판이 수렴하잖아요. 깊은 지진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화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쪽 뒤에 화산 쫙 이렇게 깔려있는 안데스 산맥도 있습니다. 스콕 산맥으로. 포인트는 여기서 정말 이제 2.5점짜리 문제로 옛날 같은 경우는 3점짜리 킬러 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얘를 이렇게 싹 칼질을 해가지고 싹 칼질을 해서 단면으로 3D로 그려드릴게.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중간에 요 지점에서 판의 경계잖아요. 그죠? 여기 수렴형 경계죠.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판이랑 오른쪽 판이 다르겠죠. 서쪽 판이랑 동쪽 판이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칼질을 했을 때 이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라고 한다면 왼쪽 판에는 무슨 판이 있어야 돼요? 해양판. 이 나즈카판이라는 유명한 해양판이 있어야 되고요. 이쪽에는 해양판이. 오른쪽, 즉 동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남아메리카 대륙을 품고 있는 남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해양판과 대륙판.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두껍죠? 대륙판은 두껍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두껍게 그려주시면 돼요. 해양판은 어떻죠? 얇아요. 이렇게 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해양판은 어떤 장점이 있었죠? 얘는? 그죠? 밀도가 컸어요. 그러면은 수렴을 꽝 박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밀도가 큰 게 밀도 작은 놈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밀고 내려갑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밀고 내려가겠죠. 이런 걸 좀 유식한 용어로 섭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입하는 지역에다 해서 섭입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지금은 그냥 듣고 흘려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거니까. 근데 여러 번 들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섭입대라는 곳인데 그냥 듣고 흘려도 됩니다. 섭입대가 왜 섭입대냐면 영어로 서브덕션 존을 번역을 한 건데 서브덕션이랑 발음이 비슷하면서 뜻이 비슷한 한자를 가져오다 보니까 섭입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꼬라박는 곳을 섭입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눈 크게 뜨고 밀도 큰 게 밀도 작은 놈 아래로 들어가니까 지진은 어디 생길까? 여기 지금 화끈하게 긁고 있죠. 이 밑에 이 대륙판 밑을 화끈하게 긁고 있어요. 이런 데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긁죠. 그죠? 그러니까 지진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지진을 느끼는 건 여기가 긁으니까 이 대륙판 위에 있는 사람이 지진이 일어난다고 느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막 내려가니까 여기 뜨거워서 어떻게 되죠?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요. 마그마가 생기면 쭉 올라와서 어떻게 될까? 저 땅을 뚫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화산이 여기 생기겠죠. 화산. 지진. 포인트는 뭐냐면 밀도 큰 놈, 밀도 작은 놈이 수렴하면서 팍 만나면 밀도 큰 놈이 밀도 작은 놈 아래로 쫙 들어가면서 밀도 작은 놈의 밑을 긁고 밀도 작은 놈이 뚫려서 화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딱 한 줄 요약해줬죠.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수렴형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은 어디에 생긴다? 밀도 작은 판에 생긴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 풀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 농담 아니라 문제 진짜 수십 개 풀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딱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수렴형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은 밀도 작은 판에 생긴다. 오늘 문제 한 문제도 못 풀어줘도 개념 똑바로 한 번 더 복습하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은 밀도 작은 판에 생긴다.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용어가 뭐였냐면 이 표에서 제가 아직 설명 안 한 지형이 있죠. 호상열도라는 게 있는데 이 호상열도가 이 지도에선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제가 민트색으로 체크한 곳이에요.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색칠해드리면 여기랑 여기 뭐 일본 포함입니다. 일본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휘어서 있는 곳들이 바로 호상열도라는 지역인데요. 호상열도가 무슨 뜻이라 했죠? 호상열도? 그렇죠. 호상. 우리 호가 뭐예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일부분 이거를 호라고 하죠. 그렇죠? 이 호 모양처럼 열도, 섬도, 나열, 섬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섬이 일자로 쭈루루룩 예쁘게 나열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신기하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짜고 친 것 마냥 판의 경계 근처에서 나란하게 이렇게 화산대 지진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판은 기본적으로 100kg짜리 두꺼운 땅덩어리들이라 했잖아요. 걔네들끼리 꼬라박고 찢어지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판 구조론이라며,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판으로 A4 용지로 지구본을 둘러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깔끔하게 둘러싸져요? 아니면은 막 애가 울어요, 조금씩? 애가 울고 막 이렇게 막 잘 안 감싸져가지고 이렇게 막 곡선으로 휘고 이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호 모양으로 휜 것처럼 섬들이 나열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떼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화산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계는 다 무슨 형 경계예요? 다 수렴형 경계죠. 빵빵빵빵. 그죠? 무슨 판과 무슨 판의 수렴형 경계죠? 이 유라시아 판은 대륙판이에요. 엄청나게 큰. 판의 경계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유라시아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륙판과 각각의 해양판들이 꼬라박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죠.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호상열도, 즉 화산섬들은 어느 판에 있어요? 싹 다? 다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 위에 있죠. 왜 그렇죠? 이 문장 때문이에요. 수렴형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즉 호상열도 같은 거는 밀도 작은 대륙판 쪽에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문장이에요. 강력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깨달으려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미리 교통정리 시켜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 동아프리카 열곡대,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히말라야 산맥.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스킵하고 호상열도 많이 나타나는, 여기
보존형 경계. 그죠? 여기가 왜 종합선물 세트로 별표가 3개, 5개, 100개 박아야 되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동태평양 해련형이라는 발산형 경계가 있고 오른쪽에는 수렴형 경계가 세트로 있습니다. 여기는 발산, 여기는 수렴. 문제 내기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한 곳.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은 뭐 워낙 또 중요한 곳이니까 이렇게 지구에서 길게 찢어진 곳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된 곳들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가끔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판 이름 다 외워야 되냐? 외우게 될 겁니다. 네,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게 될 거예요.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요 보라색 영역들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머지 판들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개념 강의할 때 얘기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OX 쉬운 문제 한 번만 풀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빈칸 완성. 지구에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 곳을 뭐라고 했죠? 지진대나 화산대라고 하는 거죠.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한,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용어를 빌리면 지각과 최상부 멘틀 합쳐서 몇 킬로까지 약 100km까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암석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쪼개져 있는 방향, 수평 방향으로 쪼개져 있는 거 뭐라 한다? 이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꼬라박고 수렴, 멀어지고 발산, 어긋나고 보존 하면서 직권의 변화를 설명한 이론을 뭐라고 한다? 판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판구조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하와이 같은 곳을 플룸구조론이라는 걸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상하게 플룸구조론이 빠졌어요. 해양판이 생성되면서 판이 멀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죠.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예요. 그러면은 그 표 떠올려야 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 뭐라 그랬죠? 해령. 그렇죠. 열곡이자 해령. 그래서 해령이 발달한다. 대륙이 갈라지면서 판이 멀어지는 거는 발산형 경계에서 뭐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니까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열곡.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공부 꼼꼼히 하시는 분은 4번에 해령이 아니라 열곡이라고 쓰면 틀렸나요?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선배들도 많이 물어보던 거라. 열곡과 해령의 관계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열곡이 더 큰 범위고 해령이 더 작은 범위예요. 찢어졌는데 물 밑에서 찢어지면 해령인 거예요. 그래서 해령은 열곡이면서 해령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시면은 더 이상 개념적으로 헷갈릴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고르기. 수렴형 경계는 하강하는 부분으로 두 판이 가까워지죠. 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는 멘트 대류가 어떻게 돼야 돼? 발산하려면 올라와야 되죠. 그렇지. 수렴형 경계는 하강해야죠. 그렇지. 대대수렴. 대대수렴 하는 곳 우리 지구에서 어디라고 했었죠? 습곡산맥 만들어지는 히말라야. 그렇지. 판의 충돌로 습곡산맥 만들어진다. 잘한다. 변환단층은 뭐라 그랬죠? 이거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이게 그 어긋나는 곳에서 생기는 단층이 이거예요. 보존형 경계예요. 지금은 안 풀리는 게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근데 어긋나는 샌안드레아스에서 화산활동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지진 자주 발생한다. 다 할 수 있잖아. 화산활동 지진은 뭐가 발생되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 안에 있는 마그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OX 퀴즈. 판은 두께가 약 100km로 지각 포함하나요? 그렇죠. 판 지각과 최상부 멘트를 합쳐서 약 100kg짜리 땅덩어리를 판이라고 합니다. 지진대 화산대는 주로 판의 경계를 따라서 있나요? 그렇죠. 지구 표면 이루는 판은 크기가 비슷하고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가나요? 야,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어깨동무하고 가면은 부딪히고 찢어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방향이 다 자기 맘대로입니다. 듣고 올려도 되는데 하나의 판에서도 각 지점은 이동 속도랑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건 그냥 듣고 올려도 됩니다. 지하에서 단층이 생성되면 지진 발생할까요? 단층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끊어질 단자예요. 뭔가 팡 끊어지면 당연히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깊이는 해령 부근이 깊나요? 해령은 뭐였죠? 그냥 발산형 경계에서 찢어지는 거였어요. 해구는 해양판이 수렴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말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해령 부근이 깊을까요? 아니요, 얘는 얕다. 모든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그럼 어디가 활발하게 안 일어났어요? 보존형 경계에 안 생긴다 했었고 또 그쵸, 수렴형 경계에서도 대륙판과 대륙판 수렴할 때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안 생긴다 했었죠. 공부 너무 잘하고 있어. 훌륭해.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판의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한 건가요? 그쵸. 그 중에서도 무슨 경계죠? 발산형 경계 중에서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찢어질 때 대대 발산형 경계. 히말라야 산맥 어디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예요? 아니요. 봐봐,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마지막 하나 더 있네. 단답형 문제.
판의 아래에서 멘틀 물질이 살짝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어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뭐라고 했죠? 연약권은 대충 깊이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한 100에서 400km 정도를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의 경계 중 해령 사이 분포하며 양쪽 판이 두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얘가 이제 변환단층인데 이건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안 가르쳐 드렸거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시험 문제, 킬러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왔던 적도 너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총정리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연결하기. 지진과 관련 있는 거 뭘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뭔가 저 깊은 곳 우리 내려가서 마그마 캐올 수 없는데 걔가 마중 나오면은 마그마를 알 수 있겠고,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죠, 산성비가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은 화산 쇄설물, 화산재가 나오면 햇빛 차단하겠죠. 얘도 사실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다? 다 풀어오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이.